여보세요? 교수님, 저 잡 오퍼 받았어요. 진짜 축하해. 웬일이니? 안 그래도 걱정인데 진짜 축하한다. 아니 오늘 아침에 쌤한테 전화 받고서 막 엄청 좋아했는데 전화 끊는 후에 채호가 이메일로 이것저것 막 적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연봉 협상 뭐 이런 거 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맞죠? 그렇지.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 코스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룰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R2로 이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첫 취하는 액션이 티칭 로드가 이제 3-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는 3-4인데, 그러니까 한 학기에 3과목, 그 다음 학기에 4과목.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는 코र्스 리덕션을 받아요. 3과목, 3과목. 그런데 이제 그 2년 차 되면 이제 3-4로 바뀌는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뭐 리서치 타임으로 코र्스를 하나 릴리즈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되고. 근데 아마 그 이상의 코र्스 리덕션은 저희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전편에서 저희가 온 캠퍼스 인터뷰 가면 이런 질문들을 할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코र्스 리덕션에 관련된 질문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은 아마 내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퍼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협상할 때 그때 유용하게 그 정보를 쓰시면 되죠. 그리고 저도 제 얘기를 하자면 텍사스에서 시작할 때 저 말고 두 명이 더 뽑았거든요. 저희 분야가 좀 다른 분야들에서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내고의 여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사를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연봉도 뭐 주어진 연봉보다 10,000불을 높게 불렸다가 그쪽에서 학교 측에서 5,000불을 깎고 또 그러니까 5,000불을 올려서 주고 또 스타트업 펀딩도 저보다 3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따로 첫 1년 여름 월급도 받고, 아휴,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화가. 아무튼, 나는 왜 몰랐을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연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걸 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연봉만 생각하고, 뭐, 콜스 리덕션 알아서 해주고 했거니, 너무 뽑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구설주였죠. 근데 아무런 게 없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잡 오퍼를 받자마자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아니,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저희 같은, 뭐, 홍김은 아니더라도, 저희 광김 같은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여러 가지 룸들이 있으니까 한번 뭐 찔러나 보자가 아니라 그 자기의 권리 중에 하나니까 할 수 있으면 더 받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친구는 그 스타트업 펀드로 비디오 게임 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효과가 돼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저희는 트래블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표가 없는데 어떤 학교는 내가 가진 스타트업 펀드로 뭐 하와이에서 좋은 학회가 있다. 내가 너무 사실 속이 뻔하지만 너무 배우고 싶은 학회인데 하와이다 마침. 근데 난 페이퍼를 낸 적이 없다. 가고 싶다. 사실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한번 보내봤거든요. 까였어요. 우리는 쓸 수 없다. 근데 학교마다 뭐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펀딩을 자기가 가고 싶은 트래블 펀드에 좀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학교마다 다르니까 물어보면 되고 아무튼 스타트업 펀딩 말고 학회 참여 같은 트래블 펀드는 학교마다 보통 1년에 쓸 수 있는 버짓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대충 상한선은 있는데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연초에 이제 내가 페이퍼를 다 내지 않더라도 갈 의향이 있는 학회 몇 개를 이제 정하고 버짓 같은 것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취합해서 대충 한 사람당 그리고 학회당 얼마 정도씩 지원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이 미국에서 그 대학 교수로 사는 게 왜 꿀 빠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학회를 학교 돈으로 가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광김의 케이스를 얘기를 했었죠. 그 타우슨도 학회에 페이퍼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발표를 하러 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트래블 펀드가 그 개인당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을 받는 경우는 이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1년에 2,200불 안에서 뭐 한 학회에 갈 때 다 몰아서 쓰든 아니면 그거를 뭐 한 개, 두 개나 세 개 학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든 그거는 패컬티 맘이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곳에 올인해서 가서 이제 최대한 제 개인적인 그 비용은 없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전에 이제 해외로 학회를 갔을 때 그때는 2,500불? 뭐 2,600불까지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2,200이 이제 정해진 버짓인데 뭐 예를 들어 과에서 이제 피스칼 이어가 이제 끝나갈 때쯤이니까 남는 이제 여유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학회 가는 패컬티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지급했던 것 같아요. 또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트래블 펀드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면 특히 퍼블리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회에 가서 네트워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리고시에이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학회 발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아까 전 저의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인데 말고 정말 내가 좋은 학회가 몇 개가 있다. 근데 사실 내 스타트업 펀드를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트래블 펀드를 내 이 베너핏에 조금 더 넣어줄 수 있느냐, 이런 거는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비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잡 오퍼를 받게 되면 이제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이사 비용을 서포트해주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제가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줌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그 온 캠퍼스에 인바이트 돼서 한번 가면 부동산 업자랑 연결시켜가지고 그 집 주위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 시세가 얼마인지 그래서 대충 내가 살면 어디가 좋은지도 보여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봐서 따로 저도 리퀘스트를 해서 옮기기 전에 그 아파트 헌팅을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경비도 다 제공해주고 호텔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빙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얼마나 멀리서 이주를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뭐 차가 있으면 차도 이동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돈을 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무빙 코스트를 지원해 주는데요. 근데 이거는 저희 텍사스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립대잖아요. 주립대라서 이제 협상으로 정해지기는 얻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각 학교마다 특히 주립대학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어도 그걸 보내줬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지역에서 몇 마일 이상의 지역에서 오면 이렇고 이렇고 그리고 몇 마일 이내에서 오면 이렇고 방이 몇 개인가 그리고 이제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걸로 돈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대신 이거를 받으면 이제 영수증 처리 없이 그냥 뭐 3,000불이면 3,000불 주겠다. 그러니까 3,000불에서 네가 알아서 뭐 가구를 다시 새로 사던지 아니면 가구를 옮겨오는 돈을 들이든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 3,000불 이상으로 들긴 해요. 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서포트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정해진 대로 주립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비 정산을 받았거든요. 거리에 이제 비례해서 주는 대로 받았는데, 어떤 학교는 이 그 무빙 코스트, 그러니까 이주 비용을 아주 후하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어요. 아마 사립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런 정보는 사실 막 공유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주립대들은 주에서 정한 딱 계산법에 따라 정산된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거죠. 이제 취업 비자와 영주권.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토픽 하나만으로도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 계획이긴 한데, 오늘은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취업 비자라던가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거 처음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 비자랑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를 학교가 대신해서 잘 해주는지, 그걸 따로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도 그 협상하실 때 이렇게 체크해 두면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그 조교수로 그 3년 근무했던 그 악몽의 위스콘신 카톨릭 사립대학에서 이제 영주권을 빌미로 저를 심적으로 진짜 많이 학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 이제 백인 교수들이 이제 불링을 하고 저를 왕따를 시키고, 뭐 학교 측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학교 측이 이제 갑질을 한 거죠. 불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탈출하려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했고, 막 잠도 막 주말 뭐 이런 거 없이 막 매일매일 4시간씩 막 쪽잠 자가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지금 이 타우슨이라는 아주 천국 같은 학교로 옮기게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 잠시 드리면서, 타우슨에서 오퍼를 받았을 때 그 체어랑 협상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취업 비자랑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질문을 하니까 체어가 바로 이메일로 이제 담당자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저는 진짜 안심을 했어요. 아, 이 학교는 이 시스템이 딱 있구나.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또 이렇게 좀 황당한 경우는 제 남편이 겪었던 일인데,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로 오퍼를 하고 이제 이메일로 이제 오퍼를 또 이렇게 확정을 받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체어가 다시 전화가 와서 정말 미안한데 어제 나간 오퍼를 취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본 바로는 사실 그 학교는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그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근데 그거를 그 체어랑 그 디파트먼트 체어랑 칼리지 딘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런 인터내셔널 패컬티를 그 하이어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있었으면 아마 바로 고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또 모르죠. 이게 구두 계약이라 어디까지 법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고소를 한 해 만에 이러다가, 그래도 이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은 제 남편이라서 제가 이제 저도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그냥 남편 이제 위로하면서 일단 무브온 하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잡힌 인터뷰에 더 이렇게 집중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내리꺼 했죠, 말 그대로. 그래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죠. 아, 진짜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정말 제가 그 입장이 됐으면 진짜 땅을 칠 일인데. 아무튼 이 법적인 거는 저희가 어찌됐던 비자나 이런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포지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이렇게 저희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정말 처음에 학교 측에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특별히 이걸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잡 디스크립션에 보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제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학교나 취업 비자나 이제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아까 지금 홍김의 그 남편분처럼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 다 오버를 해줬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들이대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 한국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예의 바르게 저도 이렇게 미리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뭐 어디 사는 게 좋으냐 갑자기 막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이런 법적인 부분이나 취업 부분에 대해서 취업 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고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보통들.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우리 내고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온캠퍼스도 했는데 못할 게 뭡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각은 잠깐 딴 데로 보내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아보시고 최어에게도 계속 물어봐가지고 몇 번이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오퍼를 전화를 통해 이렇게 전달받고, 그리고 체어가 이제 이메일로 전화로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고, 그 협상 과정을 거치고 캔디데이시 오퍼를 수락하겠다. 딱 이렇게 하면은 완전 100%그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오퍼가 억셉 됐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캔디데이시 오퍼를 수락했다라는 정보가 프로보스트 오피스로 넘어가서 이제 계약서 관련 작업은 사실 프로보스트 오피스에서 다 하거든요. 개인마다 좀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협상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슨 이유에서든 협상에 관련된 또 뭐 보드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뭐 그래서 그 결정이 나야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또 학교 측 자체 사정 때문에 무슨 일이 터져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보스트 오피스가 뭐 다른 일로 지금 무진장 바쁜 시기다. 그러면 이제 또 공식적인 계약서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대부분 오퍼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잘 알리지 않아요. 반드시 공식적인 계약서가 손에 들어와서 사인을 마치고 다시 프로보스트 오피스에 보내기 전까지는 그게 완전히 오피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소식이지만 그거를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걸로 일단은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으로 진짜 많이 마음고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월에 전화 인터뷰, 그 1월에, 2021년 1월에 학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은 이제 과 차원에서 학교랑 어떻게 했든 과를 살려보거나 아니면 교수들이 다른 과로 그 같은 학교 내에서 옮겨보려고 좀 노력을 하다가, 정말 학교의 마음이 정해졌구나. 이제 저희를 자르는 게 학교의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저도 잡을 알아보고 3월에 다행히 전화 인터뷰를 하고 4월 초에 줌을 하고 그리고 이틀 뒤에 잡 오퍼를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 연봉 협상 아까 말했듯이 저는 연봉 협상도 없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바로 이메일로 무조건 가겠다. 땡큐. 그리고 난 정말 네가 준 그 오퍼에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고 진짜 정말 저는 내고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네, 순간 연봉 협상의 안 좋은 예, 꼭 그렇죠. 기억하세요. 절대 저처럼 하시면 하면 안 안 돼. 됩니다. 네.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내가 가서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안 좋은 케이스고 아무튼 그렇게 잡 오퍼를 받은 것까지 진짜 한 달 만에 초고속으로 제가 잡 오퍼까지 됐거든요. 그 이메일도 받았고 그러니까 거의 저는 됐다. 근데 사실 서면으로 사인을 해야지 끝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서면으로 사인을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말까인데 서면에 사인을 하지 않고 제가 그때 한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학교를 옮기네, 아파트 계약은 끝나네 하는데 정확한 서류에 사인을 안 했으니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랭크가 테뉴어를 받고 옮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부교수로 이동을 하면서 테뉴어를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립대 특성상 아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가 이 서면으로 작성을 받을 수 있는데 방학이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홍김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최어랑 그다음에 디렉터랑 연락을 하면서 이거 혹시 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테뉴어를 받고 옮긴 케이스가 제가 네 번째인가 그렇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 그러니까 그분들 모두 다가 다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괜찮았지만 사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그래서 저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혼자 진짜 별 생각을 하면서 좀 끙끙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광김이 저한테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좀 약간 그 걱정을 하긴 했는데, 뭐, 그때 이사도 벌써 하고 수업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뭘 못 받았다, 뭐 그런 얘기는
수업을 하고 있진 않았고, 여름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방송 스튜디오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장비를 사야 되니까 저희 새로 하이어된 저희까지도 매주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일을 하고는 있는데 사인은 아직 안 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인볼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인도 안 한 상태에서. 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죠. 네. 광김 성격 이미 파악하신 분들은 파악하셨겠지만 완전 초긍정의 그 아이콘입니다. 광김이 저 정도로 이제 불안했다면은 이 과정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과정인지를 아실 수 있겠죠. 우리 정리의 여왕 광김 오늘 에피소드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믿져야 본전이다. 내고는 자신감이다. 제가 뽑았지만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지도 교수가 조언한 대로 그 제 아까 말했던 후배 교수, 그 박사를 바로 받고 들어온 그 캐나다 친구긴 한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경력도 없을 거고, 티칭 경력도 없을 거고, 퍼블리케이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나 퍼블리케이션도 너무 적은데. 아니, 그거는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라 뽑아준 사람이 이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뽑히게 되면 협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 타당한 자료에 근거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마치 논문을 쓰듯이, 논문을 쓸 때도 보면은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듯이 설득력 있게 그 내고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고를 했다. 근데 안 된다. 사실 안 돼도 믿져도 본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낸 오퍼를, 네가 내고를 너무 세게 해? 아니, 감히. 이러면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한번 밀어붙여라. 안 돼도 그거는 뭐 믿져야 본전이다. 저희가 슬기로운 직장 잡기 편이라고 해서 인터뷰에서부터 잡 오퍼를 받은 그 과정을 다 한번 쭉 다뤄봤는데요. 이제 저희들의 얘기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한정된 얘기여서 다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들에게 궁금한 게 있거나 좀 더 추가적인 얘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요. 이번 주도 활기차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